일단은 인강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 EBS라든가 아니면 사설 인강 사이트들 쪽으로 이제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학원 자체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같이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은 점들은 일단 결석생들이 생겼을 때 혹은 지각생들 혹은 이제 개강을 했을 때 한 주차 혹은 두 주차 이상 지나서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보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강으로 수업을 대체해서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보통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을 쭉 다 하면 좋겠지만 중간중간 멍을 때린다든가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이제 들었던 수업을 다시 볼 수 있으면 그거를 이제 대체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찍는 데에서 어색한 게 제일 크거든요. 강의를 찍는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죠. 처음에 이제 사진이라는 거에 찍히는 것도 익숙해져야 이제 예쁜 사진도 많이 찍는 것처럼 강의도 이제 스스로 계속 찍어봐야 그거에 익숙해지고 내 강의를 충분히 애들한테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안 찍어보셨으니까 그걸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시도조차 안 하시고 그리고 어디선가 이제 장비를 뭐를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다 보니까 이제 장비를 구매하시는 데에 대한 부담감들이 일단 첫 번째로 작용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다들 휴대폰들은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로 찍어서 본인 스스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애들한테도 조금씩 줘가면서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장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싼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적당한 장비를 찾아서 강의를 촬영할 수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본인이 찍은 영상은 이제 본인이 지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업에서 그냥 닥치는 대로 한번 다 찍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을 내가 찍어야지 하고 찍는 게 아니라 보통 학원에서 하는 모든 수업들을 강의로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시고 그 영상들을 보시면 현강에서는 내가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인강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조금 더 바꿔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무조건 필요하니까 일단은 수업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다 찍어서 본인 수업을 좀 모니터링을 자꾸 해보시다 보면 그 과정에서 노하우들이 쌓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필요한 장비들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프로그램도 생길 거고 그래서 각자 기호에 맞게 찍어 나가시는 게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하면 이게 지속성이 떨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재미삼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걸 꾸준히 못한다면은 시작을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거기에서 손이 최대한 덜 가는 방향으로 편집도 최대한 덜 할 수 있고 그리고 올리는 방법도 업로드도 쉬운 방향 쪽으로 본인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딱 지키셔야 되는 뭘로 찍으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무조건 지키셔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이크예요. 그냥 찍으시는 분들 은근히 계십니다. 휴대폰 하나 여기다 딱 세워놓고 칠판에다 여기다 선을 딱 그려놔요. 여기서 앵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해놓고선 여기서 막 그냥 찍으세요. 휴대폰에서 녹음되는 것들을. 근데 소리가 못 쓸쓸하게 소리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현장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이 울림 소리라는 게 같이 울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들을 때는 그 영상 자체가 화면보다 소리가 먼저 오는 것 같아요. 느끼기에. 소리가 편안해야 제가 목소리가 안 편해서 애들이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리가 편안해야 애들이 이제 꾸준히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소리가 편안한 소리가 절대로 그냥 마이크로는 안 됩니다. 그 중간 단계로 제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마이크를 쓰기 전에 녹음기를 아예 따로 썼었어요. 촬영을 하고 녹음기는 녹음기대로 차고 그런 다음에 이제 편집 과정이 이제 악마가 되는 거죠. 입을 맞춰야 돼요. 얘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이게 녹음하고 이거하고 따로니까 파일이. 심지어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끊는 것도 동시에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을 몇 토막을 가지고 그거를 막 미로 찾기 하듯이 막 입을 계속 맞춰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핸드 마이크로 수업을 하는 게 사실은 음질은 제일 좋더라고요. 특히 유선으로 돼 있는 거. 혹은 무선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수업이 들어가니까 음질 자체는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자꾸 떼요. 제가. 육성으로 자꾸 수업을 중간중간 날리게 됩니다.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야, 너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그 방향이 아니었는데. 자, 한다고 할 때 이 마이크가 자꾸 빠지더라고요. 중간중간. 그럼 현장에서 듣는 애들은 차이가 전혀 안 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로 듣는 애들, 영상으로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소리가 자꾸 빠졌다 들어왔다는 게 좀 심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음질 자체는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고 수업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깔끔한 소리가 들어갑니다. 삼각대는 제가 쓰진 않았는데 너무 당연한 거라서 삼각대는 꼭 쓰셔야 됩니다.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시든 캠코더로 찍으시든 뭘 하시든 올려놓고 찍거나 이런 거 되게 위험해요. 흔들리거나 이런 거면 화면이 초점 자체가 나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각대하고 마이크는 필수로 세팅을 하셨으면 하고요.